자, 오늘은 정지 화면인가?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 연주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?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의 연주를 녹음해드리고 영상을 찍어보면서 제가 그런 프로는 아닙니다. 그냥 아마추어인데 녹음하고 영상 만들고 찍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취미가 있어서 아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법 들을만하고 볼만하게 조금 제 생각에는 만듭니다. 그래서 그걸 좀 해드리면서 느낀 건데요. 거의 대부분의 우리 아마추어들, 물론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, 그 반죽이 커서만 보고 그냥 연주를 하세요. 그렇죠?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?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. 자, 반죽이를 제 눈을 보시면 반죽이가 되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딱 정면에 있으면 자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? 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눈동자는 밑으로 이렇게 보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다 눈을 감은 것처럼 보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제가 흉내를 좀 내보면요 이렇습니다. 자, 여기 이 넥과 마우스피스만 가지고 흉내를 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? 이래가지고 그냥 이 모습이죠. 움직이지도 않습니다. 이거 커스본으로 집중해서. 그러니까 자,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 입모습과 녹화를 하면요, 녹음을 하고 하면 입모습과 이 노래하는 가사하고 이게 일치해야 하지 않습니까? 이게 그죠? 그러면 색소폰 부는 것도 마찬가지죠. 이 운지와 이런 모습들이 그 소리와 딱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림과 소리, 화면과 소리만 놓고 보면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거의 정지 화면 딱 이 모습이니까요. 눈 감은 것처럼. 어떻습니까? 제 말이 맞죠? 대부분의 경우 맞을 겁니다. 그래서 자, 이 커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자연히 움직일 수가 없죠. 그죠? 이 딱 여기 있으면 이것만 딱 집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딱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. 왜 그렇게 커서에 그렇게 머리를 좀 나쁘게 말해서 쳐박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틀릴까봐. 그렇죠.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못 외워도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한마디 정도는 기억하지 않습니까? 그럼 사실은 다음 마디를 기억한다면은 잠깐 이렇게 눈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잠깐 눈을 돌리면은 실수하는 거죠. 그렇죠. 버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과 뭐 또 그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연주회 비슷하게 이제 가끔 하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할 땐 제가 청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관객석에서 이렇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만 몰두해서
그렇게 연주를 합니다. 그게 참 저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한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 어떤 분위기 있는 곡,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곡,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연주할 때 내가 눈 감고 하라고 그랬어요. 눈 감고 어떻게 하냐고, 그걸 안 보고. 그냥 생각 안 나면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눈 감고, 보고 눈 감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. 자, 사실은 커스에 집중을 안 하면 말하자면은 그 연주에 표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커스대로 따라가니까 그냥 무슨 군가처럼 딱 멜로디만 부는 거죠.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누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.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한 곡도 없어요.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잘난 척하네 이제 이렇게 그런 반응이 돌아옵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. 그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제 커스만 따라가면서 멜로디만 쭉 따라가는 이건 싫다는 거죠.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단순한 곡도요.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제가 뭐 7개월 만에 3년 만에 막 독주해랍시고 막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무식해서 겁이 없었던 거죠. 지금은 못합니다. 할 수 있는 곡이 없어요. 그렇게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그래도 내가 남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곡이 없다는 겁니다. 뭐 없다고 하면은 좀 과장이겠지만 어쨌건 그런 곡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참 그걸 연습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. 자, 그래서 이 정지 화면을 좀 벗어나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문학이나 이 예술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예술가야? 아마추어 예술가 아닙니까? 아마추어 연주가고요. 그런데 그런 예술이라는 것은 뭡니까? 그게? 표현이죠, 표현. 음악은 소리로 표현하고 미술은 그림의 이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문학은 글로 표현하는 게 예술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커스만 들여다보니까 멜로디는 나오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죠. 자, 제가 이제 그 피아노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아노를 치다 보면요. 저 지금 아직도 초급에서 헤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제 그 연습곡들이 나오죠. 이제 쭉 연습곡들이 나오는데 그 연습곡들이 초급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면 다 외워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왜 그 악보를 안 보고 그냥 이 건반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치는 거죠. 그럼 선생님이 악보를 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서 이 손가락에 그러니까 이 건반 누를 때 그 거리, 위치 이런 것들을 익어야 된다는 거죠. 악보를 봐야 된다. 그래야 나중에 다른 곡을 할 때도 악보를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악보 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. 피아노. 다 외웠어도 악보를 보면서 칩니다. 그럼 뭐 이제 손가락이 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그 잘못 눌러지고 막 이래 틀리는 부분이 많죠. 자, 어쨌건 그래서 이 색소폰의 경우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. 악보 안 보고 부시는 분들 많아요. 그러시죠? 그것도 능력입니다. 능력 맞습니다. 아주 훌륭한 능력이죠.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나중에 내가 그 곡을 완전히 연습해서 터득해서 악보를 안 보고 정확하다는 게 뭐 딱딱 박자에 맞춰 이게 아니라
예를 들어 MR 틀어놓고요. 반주기 안 보고 반주기 말고 MR 틀어놓고 거기 맞춰서 싹 다 내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으면 그때는 악보를 안 보고 해야죠. 그런데 지금 그 악보를 안 보고 분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곡의 기억에 의존해서 부는 겁니다. 그런 분들은 악보를 잘 이렇게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곡을 딱 갖다 놓으면은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.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악보 보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잘 하세요. 악보 안 보고 부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게 큰 능력이죠. 그러나 악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악보를 보는 게. 그러면 뭐 커스 따라간다고 그렇게 욕하지 마라 이렇게 반론이 나오겠지만, 악보를 보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악보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?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악보를 보고 이 악보가 뭘 말하는지, 자, 악보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약하게 하는 게 좋고 어떤 부분은 강하게 하는 게 좋고, 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점점 예리 이런 것들이 막 조합이 돼서, 그리고 박자도 이렇게 하면 그 소위 말하는 그루브를 타는 거죠. 그런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. 그게 다 악보 보는 능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럼 뭐 악보 보는 걸 지금 다시 공부하란 말이야? 그렇습니다. 악보 보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.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죠.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숙지를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자, 그럼 악보 보는 걸 뭐 또 제가 가르칠 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건 차치하고요. 자,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커스를 보고 계속 이렇게 속된 말로 반주기에 머리 박고, 제가 매일 그 후배에게 야단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반주기에 머리 박지 마!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, 그렇게 표현하면 큰 실례가 되죠. 그렇게 반주기에 다 이렇게 집중해서 부는 데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다 보면 커스만 따라가면서 내가 기억에 있는 그 곡을 부는 겁니다. 기억에 따라서. 그게 아니라 커스를 따라가더라도 그 악보를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내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악기로.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톤이 안정돼야 되고 스케일이 안정돼야 되고 다 기초가 다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. 뭐 저도 아직 그런 수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어쨌건 그렇게 해서 악보를 보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 그게 다 쉽게 외워집니다. 내가 뭐 악보를 외우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곡이 이제 내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악보를 안 보고 불 수 있는 거죠. 물론 100% 악보 보지 말고 부르라는 뜻은 아닙니다. 반주기에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죠. 그러면은 물론 뭐 연습할 때야 상관이 없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가 도와주는 친구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. 그래, 반주기를 보더라도 우선 어깨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라. 그래서 반주기를 여기 두고 일로 왔다 일로 왔다 하면서 반주기는 계속 보는 거죠.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했더니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8박자를 끄는 게 있어요. 그러면 그 8박자 끄는 동안 이 바라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? 그때 여유 좀 부리면 안 되나요? 그래서 자, 일단 음악
우리가 색소폰을 하는 것은 음악이다. 음악은 예술이다. 우리도 아마추어지만 우린 음악을 하는 예술가다. 그래서 예술가로서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러기 위해서는 반주기에 딱 집중해서 정지 화면으로 연주해서는 안 된다. 라고. 그래서 뭐 그 좀 쇼맨십이 있는 사람들처럼, 왜 그 옛날에 뭐 그 김수철인가요? 우리 그 기타 치면서 막 발 막 구르고 막 하는 그런 친구 있었죠. 그 사람이 뭡니까, 뭐 보고 배웠다고 할까요? 그 브루스 기타 연주자, 전설적인 이 미국의 그 연주자가 있는데, 이 사람은 이렇게, 이게 두 다리라면 치면서 이럽니다. 탁탁탁탁 벌려서 이걸 막 거의 뭐 180도로 벌려요. 그랬다가 다시 일어납니다. 막 기타 치면서. 그런 것이 뭐 지나친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,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엔터테이너라고 하죠. 예능인으로서의 어떤 그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또 다른 전설적인 브루스 기타 연주자는 기타 돌려서 등 뒤에 놓고 치지 않습니까? 이렇게. 물론 그 친구는 뭐 요절했습니다만, 저 처음에 그거 보고 막 굉장히 감탄했었어요. 기타 막 뒤로 치다가 앞으로 치다가 막 또 기타 줄 끊어진 거를, 예? 줄이 끊어졌어요. 그러니까 그 스텝이 와서 이 기타를 바꿔줍니다. 그럼 막 이 연주를 하면서 기타를 바꾸는 거예요. 이런 어떤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것들.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도 좀 필요한, 뭐 너무 요란하게 막 불면서 이거, 그런 건 좋지 않지만, 그래도 저는 딱 그걸 지금 권해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들어서 누구 앞에서 연주를 한다. 그러면 관객에게 눈을 맞추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 연주한다.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또는 아들에게 연주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눈을 한번 맞춰주는 거죠.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, 사실은. 왜냐하면은 관객이 많으면은 관객을 바라보면은 쫄거든요, 속된 말로. 그러나 그런 그 여유가 좀 생기면은 똑같은 연주를 해도 훨씬 멋있고 맛깔스런,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연주가 된다는 거죠. 맛깔스럽다는 게 뭐 이 꿈이 뭐 많이 넣어 가지고 막 자지러지게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관객과 눈을 한번 맞춰 주고, 내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 주고, 강조한다고 해서 뭐 막 세게 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간드러지게 약하게 아주 피아니시모로 쫙 나간다든가, 이런 그 어떤 표현, 그런 게 이제 반주기 커스에서 눈을 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정지 화면을 탈피하자, 정지 화면을 탈피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